예, 오늘 백진수 대표 또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니어스 투자. 이게 화제 영상을 저희가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시간입니다. SBS 에셋 백진수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최근에 아마존에서 개인용 바코드 리더기인 대시라는 게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보면서요, 또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네. 대시요? 네, 아마존이나 대시라는 제품이 있는데. 아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 또 네. 생소하신 분들은 생소할 것 같은데, 아마존 대시라는 건 어떤 거죠? 4월 달에 출시가 된 거라서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여주세요. 영상 준비되어 있죠? 예, 보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hat's for Amazon Dash. With that simple design. 네, 이게 가정용에서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대시라는 제품인데, 가정용에서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할 때 바코드를 찍거나 아니면 저기 음성으로 필요한 물건을 이야기를 하면은 저게 사이트 상에, 아마존 사이트 상에 내 장바구니로 물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결제만 하면 배달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ool is that?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바로 바코드로 찍고 결제하고 그다음에 물건이 오는 방식의 어떤 그 기능을 한 번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조그만한 그 기계가 바로 이제 대시라는 기계입니다. 되게 재밌고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직접 매장에 가든지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구매되는데 이 막대기라고 해야 되나? 좀 대시 네. 저걸 이용해서 바코드 찍게 되면 자동으로 주문이 되거나 앞서 네. 또 보니까 애플 그러니까 예, 사과를 그렇죠. 예, 그렇죠. 주문하는 뭐 그런 영상 같은데요. 네. 음성과 바코드를 찍어서 주문한다. 이게 아무래도 좀 유통 구조의 또 혁명 같은데. 네. 예. 지금 미국의 온라인 소매 시장이 요거와 관련해서 좀 계속 크고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 쇼핑 시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프라인 구매보다 오히려 온라인 구매가 최초로 돌파를 하는 앞서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어제 나왔던 기사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바로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래 쇼핑의 새 패러다임은 제로 에포트 커머스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로 에포트 커머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이제 제품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내가 제품을 수령을 받는 데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기서 최대한 빠르게 시간을 최소화하고 간편하게 만드는 게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쟁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아마존 같은 경우도 대시를 통해서 이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처럼 이제 이베이라고 하는 또 온라인 쇼핑몰이 있지 않습니까? 이베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결제단을 상당히 이제 간소화시키고 빠르게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제품을 갖다가 최대한 누가 빠르게 수령을 할 수 있느냐, 주문하고 수령까지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새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 또 이 재미난 부분이 아까 바코드 리더기라고 하는 대시라는 대시요. 제품이 예. 이게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 돈 받고 파는 게 아닙니다.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무료군요. 예. 연회비 $299를 내면은 이 아마존 프레시 고객이 되는데 예. 그 고객들한테 일단은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원에 가입하니까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무료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예, 연회비가 내는 회원들 위주로 일단은 배포를 하고요. 예. 그리고 다 배포가 끝나면은 그 다음엔 잘 모르겠습니다. 싸게 팔지 아니면 또 이제 일반 아랫단 회원들한테 나눠줄지 모르겠습니다. 맛을 들이게 한 이후에 네. 돈을 올릴 수도 있다. 네. 예. 지금 이 유통시장은 바로 이제 소비자와 물건을 사는 그 시간의 단축의 싸움이다. 그다음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예전엔 과거에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다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나요? 네. 3년 동안에 8배가 올랐습니다. 아마존의 주가. 네. 근데 보게 되면 아마존이 2010년,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기대치입니까? 실제로 실적도 그것들을 확보해 가면서 올라간 건가요? 실적 위주로 봤을 때 글로벌 유통기업들로 온오프라인 다 합쳐서 순위를 매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2010년도,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존이 20위권 밖에 형성이 돼 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2013년도에 11위까지 올라갔고요. 올해는 10위권 진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마존이 이렇게 단기간에 3년 동안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죠. 화면을 보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가장 먼저 실시를 한 게 바로 원클릭 주문 시스템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물건을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때 들어가서 이제 카드 번호 입력을 하고 인증번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카드 번호 입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결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고객들이 결제를 하지 않고 이탈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결제 단위 워낙에 허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 이상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원클릭을 주문 시스템이 예. 이제 최초 회원가입을 할 때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두면은 그 다음부터는 클릭을 하면은 바로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매단을 상당히 이 축소를 시킨 게 일단 성공의 첫 번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전자책 리더기를 직접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100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싸게 파는 거죠. 한마디로 제조 단가보다 더 싸게 그 고객들한테 판매를 해서 이거를 그 판매 수익을 올리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보급의 목적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매한 그 고객들은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컨텐츠를 수요가 일어나게끔 만든 것도 성공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서 추천 마케팅을 했었는데요. 그 아마존에서 도서 추천 마케팅이란 게 이제 지금 물건 쪽으로도 확대가 됐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구매 내역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구매 내역이나 아니면 저랑 이제 비슷한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또 추가적으로 샀는지를 이런 거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제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제가 좋아할 만한 상품들만 이렇게 진열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첫 페이지를 접속을 할 때 그 각 고객마다 다른 화면이 첫 화면이 보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구매력을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도 아마존이 급성장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게 되면요. 또 이제 배달을 하고 나서 보통 우리가 물건을 받는 데까지 하루나 이틀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예. 아마존 같은 경우는 30분 내에 서비스하는 이제 드론 서비스라는 거를 또 실시를 했는데요. 화면을 이것도 한번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매를 할 때 저기 30분 내로 그 배달을 해주세요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 물건이 이렇게 주문과 동시에 바로 저 케이스 안에 담기죠. 그리고 그 무인 정찰기라고 하는 드론이 예. 무인 비행기요. 예, 무인 비행기. 정찰할 일은 없겠죠. 네, 예. 정찰은 아닙니다. 예. 무인 비행기가 저렇게 이제 물건을 가지고 배달을 바로 직접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런 아, 저게 비행기인가 보군요. 예, 저걸로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이제 구매 고객이 30분 내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마케팅 효과도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것도 이제 사람들이 보기엔 신기하고 그 아마존이라는 쇼핑몰을 이용하게끔 만드는 어떤 광고 효과까지도 마케팅 효과까지도 저는 톡톡히 본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존 드론은 진짜 예. 네. 무인항공기 업체도 뭐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실제로 저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아, 드론. 실제 적용되고 지금 이제 그래서 그 관련 회사까지도 인수해가지고 예. 이제 좀 이제 본격적으로 더 확대시킨다고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걸 먼저 못할까요? 배달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을까요? 진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온라인 시장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 반면에 좀 반대쪽에 서 있는 오프라인 유통이나 오프라인 시장 쪽은 굉장히 위기의식이 커질 것 같은데 네. 오프라인 쪽은 어떤 식의 지금 활로를 찾고 있나요? 이미 뭐 작년부터도 계속 이 위기의식이 상당히 커져 있는데요. 예. 워낙에 지금 온라인 쇼핑몰들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반대쪽인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매출 감소로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까지 진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서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업체들도 이 온라인과 함께 같이 이제 마케팅을 구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기사를 한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죠. 자,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기사를 보게 되면요. 이것도 어저께 나온 기사입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제로 에포트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이제 그 스타트업 회사들과 제휴를 해가지고요. 상당히 이제 빠른 당일 배송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구매한 거를 오프라인에서 이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옴니 채널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쇼루밍족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늘어나는 족들이 있습니다. 이 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백화점에 가서 아이 쇼핑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매하고 싶은 물건을 거기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오게 되면은 저가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저가로 그걸 구매하는 족들을 이제 쇼루밍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윈도우 쇼핑만 하는 족들이란 얘기죠.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가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옴니 채널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먼저 구매를 하게 되면 백화점에 오면은 뭐 수선까지 다 해주고 그다음에 옷을 입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구매 취소까지도 가능한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합성시켜서 이렇게 온라인 구매 고객들을 또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유통 쪽에서는 굉장한 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채널만 돌려도 우리 뭐 홈쇼핑 업체, 저도 가끔 가다가 무심코 돌리다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만나볼 수 없는 가격, 그게 매일같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그 만나볼 수 없는 가격은 24시간 365일 계속되는데 사람을 어떻게든지 물건을 사게끔 하는 뛰어난 능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지금 전해주셨는데 이런 것들 이제 주식시장과 연관시켜서 특히 국내 쪽 주식시장과 연관시켜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관련 업종들은 있는 것인지. 예. 네.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업체들은 이제 전자결제 업체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안 떠오르는데 아까 왜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인증서도 이제 폐지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제 결제를 할 때 바로 벤사를 통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피지사라고 해가지고 전자결제 업체들이 이제 그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벤사에서 이제 나눠 먹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모바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장세가 매년마다 10%씩 15%씩 증가를 해왔고 앞으로는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오프라인 매장도 이제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게 하고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주는 방식에 이런 어떤 방식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이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본다면 이 온라인 결제 시스템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택배 쪽이죠. 예. 택배 물량이 당연히 증가할 테니까 택배 업체들. 한 가지 더 본다면 이제 박스 제조 업체들. 예, 그냥 보내지 않고 박스에 담고 보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까지 이제 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있죠? 예, 일단은 뭐 국내에서는 좋은 점이 아직까지는 이 전자결제 업체들의 경쟁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이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한국사이버결제, 그다음에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다난 이렇게 4개 업체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한국사이버결제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이제 한국사이버결제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이제 매출액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률까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 중이고요. 2014년, 2015년도 이런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모바일로 결제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결제를 할 때 결제를 이제 2가지 정도로 고를 수가 있죠. 뭐 신용카드 결제 또는 이 핸드폰 소액 결제. 예, 휴대폰 소액 결제. 유통장 입금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보통이 우리가 만나보는 결제 업체가 이니시스와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에 있어서는 이제 KG 모빌리언스와 그다음에 한국사이버결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한국사이버결제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 신용카드 쪽이나 모바일 쪽 양쪽 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KG 모빌리언스인데요. KG 모빌리언스 종목을 이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국내 C2C 쇼핑몰이나 그다음에 뭐 쿠팡이나 위메프 같은 이 SNS 소셜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이런 쇼핑몰들에서 지금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게 오히려 모바일 쪽에서 바로 구매를 하는 기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게다가 신용카드 결제보다는 오히려 핸드폰 결제, 소액 결제로 가는 게 워낙에 결제단이 간편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2013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3년 7월 그리고 하반기 동안 모바일 이용자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쪽에 그 소액 결제 쪽에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KG 모빌리언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 전달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 드론 업체, 그러니까 무인항공기 업체를 인수한 게 아니라 구글이 이번에 타이탄이라는 그 드론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뭐 미국은 어쨌든 택배와 운송 쪽에서 좀 혁신적인 어떤 좀 변화가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빨리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국이란 나라는 넓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달하고 딜리버리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유통에 대한 싸움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것 같고, 이제 국내 쪽은 아마 로컬이 좀 좁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것들이 메리트가 있을지는 또 한번 생각해야 될 대목이고, 좀 이마트나 좀 이런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또 인터파크 뭐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래 온라인 그 유통업체들 간에 힘겨루기 어떤 쪽이 승부를 가져갈 건지 지켜보도록 하고 그 중에 우리 백진수 대표에게 한국사이버결제와 KG 모빌리언스의 주가
실적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